당신은 하루 종일 바쁘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가 끝나버린 적은 없습니까?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미 현대인들이 겪을 문제들을 정확히 예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으며 당대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론만 아는 철학자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터득한 실용적 지혜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가 창시한 스토아 철학은 오늘날 심리치료와 자기개발의 핵심 원리가 되었고,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부터 올림픽 선수들까지 모두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네카가 2000년 전에 제시한 6가지 인생 지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지침,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인들을 보면 모두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보고 의미 없는 영상을 시청하고 별 의미 없는 대화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세네카가 살던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검투사 경기를 보고 목욕탕에서 잡담을 나누고 술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루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실행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이메일을 읽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말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는 세네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두 번째 지침, 감정을 통제하라. 감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어야 한다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을 괴롭힌 적은 없습니까? 세네카는 분노는 가장 빠르게 후회로 이어지는 감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잠시의 광기와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정당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말도 깊이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대의 인지행동치료가 바로 세네카의 이런 통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10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세네카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세 번째 지침,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이다 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고통과 어려움을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일어납니다. 세네카 자신도 황제 네로에 의해 유배를 당하고 결국 자살을 강요받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바로 그 경험들이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쉬운 길은 성장하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그의 말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너무 편한 삶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만 강해집니다. 아무런 부하를 주지 않으면 근육은 퇴화됩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기만 하면 정신력은 약해지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비극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친다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회복력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불평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성장한다는 세네카의 가르침처럼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침, 진정한 부를 추구하라. 무소유가 진정한 부를 낳는다는 세네카의 역설적인 말은 현대 소비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네카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적 부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끝없는 갈증이다 라고 그가 말한 것도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잠시 기쁘다가 곧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진정한 만족감은 영원히 멀어집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세네카의 통찰은 현대 심리학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세네카는 그것을 마음의 평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일주일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을 때만 기뻐하고 이미 가진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을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지침, 지식을 지혜로 바꿔라. 지식은 실천이 따를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고 세네카는 강조했습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발서를 읽고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보며 지식을 쌓지만 정작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철학은 죽은 철학이다 라고 세네카가 말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네카 자신도 단순히 책상에서 철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사업가로서, 스승으로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실험하고 검증했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는 그의 말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이나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 정말 옳은지는 직접 실천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때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즉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을 정하십시오.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면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배우기를 멈춘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세네카는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체득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지침, 자신을 극복하라.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세네카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성공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부의 적을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게으름, 두려움, 분노, 질투, 욕망, 이런 내면의 적들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명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운 탓으로 돌리지만 진정한 성공자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판은 발전의 재료다라는 말도 자기 극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비판에서 자신이 개선할 점을 찾아냅니다. 자기 극복의 첫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문제를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면 매일 10분씩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매일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닌 실제 경기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라는 세네카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언젠가 준비가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 세네카의 지혜로 현대를 살아가기. 세네카가 2000년 전에 제시한 이 6가지 지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정보 과부하와 급속한 변화로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고 감정을 통제하고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부를 추구하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고 자신을 극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1년 후, 5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네카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세네카의 지혜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